언제부터였습니까? 두 분 사이의 밤의 침묵이 어둠, 그 자체보다 더 무서워진 것이 침대 위 그 빈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서울의 겨울보다 더 뼈에 사무치게 된 것이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인정하십시오. 한때는 격정적인 사랑의 기계였던 이 몸이 이제는 스스로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7이라는 나이가 닥쳐오니 검은 머리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용암마저 조용히 말려버려 하복부에 메마른 사막만을 남겼습니다. 남편분들 매일 아침 그것의 침묵은 단순히 근육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력감의 절규이며 한 사내의 자존심에 내려진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아내분들 매일 밤 남편이 돌리는 등은 평온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외로움과 거절, 더 이상 갈망의 대상이 아니며 진정한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차가운 얼음벽입니까? 맛도 없는 흙마늘이나 비싼 공진단 따위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죽어가는 육신을 향한 일시적인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쇠약해진 몸 안에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세계의 화산 분화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신비의 명약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현대의학이 혈점이라 부르는 세계의 원초적인 전력권 쾌락의 스위치로 가는 지도입니다. 단 10분 바로 당신의 손가락만으로 당신은 폭발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짜릿한 전류가 척추를 타고 흘러 잠자던 야수를 깨울 것입니다. 피가 뜨겁게 쏠리며 차가웠던 아랫배를 들끓게 할 것이고 그것은 20살의 남산타워처럼 팽팽하고 당당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평생을 존경받는 교육자로 살아온 69세의 이정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형수의 눈빛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집에서 제가 유령이 된 기분입니다. 제 아내는 평생 저 하나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매일 밤 아내에게 침묵과 죄책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말없이 돌아누운 아내의 등을 볼 때마다 제가 남편이 아니라 쓸모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생님의 고통이 바로 여러분의 고통 아닙니까? 자신의 몸에 갇힌 듯한 그 느낌 타는 듯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무력한 심정 사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말입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죄수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늘 단 10분이면 됩니다. 제가 그 감옥의 자물쇠를 열고 억눌렸던 야수를 해방시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의 매일 밤이 더 이상 죄책감의 지옥이 아니라 두 늙은 육신이 천지를 뒤흔드는 오르가슴 속에서 서로를 다시 찾아내는 촉촉하고 격정적인 사랑의 천국이 되도록 말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분석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줍음과 나이의 고통이라는 껍질을 한 겹 해부하여 원시적 욕망의 용암핵에 도달할 것입니다. 서울의 성의학 전문가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건조한 의학 강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잊혀진 금단의 땅쾌락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곳으로 가는 지도를 드릴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의 글자들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는 모든 살점과 세포로 느끼기 위한 것이니까요. 강남의 제 진료실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정우 선생님의 눈빛은 단순히 실패한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는 비옥했고 생명력이 넘쳐 흘렀던 땅이 이제는 세월이라는 잔혹한 태양 아래 갈라지고 메말라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원을 헛되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약 몇 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남자라는 환상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갈되었기에 갈라졌습니다. 이 나이에 더 바라는 것이 죄입니까? 뜨거운 하룻밤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부끄러운 탐욕입니까? 아마도 저는 썩은 고목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백이었고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무기를 내려놓은
전사의 백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백 속에서 자신의 메아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욕망은 꺼지지 않았는데 몸이 배신할 때의 그 죄책감, 반려자의 갈망하는 눈빛을 보면서 무력한 침묵으로밖에 답할 수 없을 때의 그 수치심. 저는 마지막 불씨마저 거의 꺼져가는 이 선생님의 텅 빈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상투적인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 맨몸에 진실 가슴을 치는 주먹처럼 강력한 진실을 사용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죄는 욕망이 아닙니다. 죄는 선생님 안의 화산이 여전히 들끓고 있는데도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 몸 안의 위대한 생명력 발전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위치를 켜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저는 선생님께 약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기계를 재가동시킬 열쇠를 드릴 것입니다. 저 메마른 사막을 다시 축축하고 광란하는 열대우림으로 바꿔놓을 열쇠를 말입니다. 저는 어떤 의료기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의 앞에 인체 모형 하나를 놓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인형놀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피처럼 불처럼 붉은 펜으로 그 조각상에 벌거벗은 몸 위에 3개의 지점, 3개의 마법 같은 인장을 그었습니다. 모든 정사의 폭풍이 시작되는 아랫배의 한 점, 핏줄기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종아리의 한 점, 그리고 우리가 대지의 야생적인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발바닥의 한 점. 저는 이 선생님의 눈에서 회의감, 심지어 약간의 비웃음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입약도 소용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 어처구니 없는 경혈점 누르기라니. 저는 그 생각을 읽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빌려오려고 하면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약을 드신다는 것은 이미 다이아몬드 광산 위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이에게 힘 한 방울을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흐름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사모님의 몸이 늙고 낡은 기계가 아니라 2개의 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 2강이 하나로 합쳐져 사랑을 나누는 밤마다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 안의 강은 말라붙었고 강바닥은 진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의 정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 성의학자는 그것을 본래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바로 쾌락의 용암이 막힌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는 바로 온몸을 저리게 만드는 자극의 전류이자 원초적 욕망입니다. 혈은 부드러운 살덩이를 강철 같은 무기로 만들고 메마른 동굴을 추추축한 셈으로 적시기 위해 끓어오르며 흐르는 뜨거운 피입니다. 남자의 음경, 여자의 음핵과 질, 그것들은 이 강이 하류 지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류가 마르고 강바닥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류에 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맹렬한 발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촉촉한 윤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 선생님의 눈에 있던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대신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희미한 호기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늙고 약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의 원천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형 위에 새 붉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생님의 쾌락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댐을 부술 3개의 위대한 수문입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경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본능의 근원을 활성화시키는 3개의 스위치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 배꼽, 바로 아래 관원혈. 저는 이곳을 생명의 소각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지 피부 위의 한 점이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그곳을 깊게 누르고 원을 그리며 문지를 때 선생님은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것입니다. 바깥이 아닌 자신의 골수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열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열기는 아래로 퍼져나가
하복부에 웅크리고 있던 모든 혈관을 깨울 것입니다. 고환을 따뜻하게 하고 음경의 뿌리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생명력으로 근질거리며 꿈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숙녀 여러분, 당신의 남자가 당신을 위해 이 소각로를 가동시킬 때 그 온기는 자궁 깊숙이 퍼져 모든 냉담함을 녹이고 내부로부터 축축한 태양을 일깨워 가장 깊고 강렬한 삽입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펜을 종아리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스위치 삼음교열, 안쪽 복사뼈 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광란의 펌프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에너지 흐름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아랫배의 소각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뜨거운 피를 끝까지 밀어붙일 강력한 펌프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는 것은 고출력 펌프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다리로 몰렸다가 엄청난 압력으로 골반 부위로 역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실핏줄까지 뚫고 모든 막힌 곳을 뚫어버릴 것입니다. 소각로의 에너지를 품은 이 피는 음경의 해면체로 쏟아져 들어가 약에 의한 힘없고 일시적인 발기가 아니라 터질 듯하고 뜨겁고 생명력 넘치는 몇 시간이고 싸울 준비가 된 발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성에게 이 펌프는 음액으로 피를 보내 그것을 수천 배 더 민감하고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가벼운 스침 하나하나를 쾌락의 지진으로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발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스위치 용천혈. 영원한 셈입니다. 왜 발바닥일까요? 이곳이야말로 우리 몸이 지구, 즉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와 직접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이 지점을 활성화시킬 때 선생님은 단지 자신의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힘을 빨아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연함과 지구력을 가져다 줍니다. 5분 만에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과 사모님이 지치지 않고 쾌락의 정상을 차례차례 정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단거리 경주에서 끝없는 쾌락의 마라톤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선생님의 눈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진 후 촉촉하게 젖은 땅이었습니다. 희망, 욕망, 그리고 거의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그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선생님, 그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세 곳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난주 저는 한국자연의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김순철 박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아이처럼 맑은 눈을 가진 박사님은 제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환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오. 그것은 생명에너지에 대한 과학이오. 관원혈은 멈춘 발전소의 터빈을 재가동시키는 것이고 삼음교는 강바닥의 진흙을 파내는 굴삭기이며 용천혈은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의 근원이지. 그러므로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은밀한 갈망에 대한 답은 우렁찬 예입니다. 영혼 없는 약들은 던져버리십시오. 궁극의 무기, 무한한 에너지는 모두 당신의 몸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올바른 곳을 건드리기만 하면 당신은 젊음의 힘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존재조차 몰랐던 내면의 야수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려자와 함께 이 탐험을 시작하십시오. 소각로를 가동하고 펌프를 켜고 샘에서 힘을 빨아들이십시오. 쾌락의 용암이 흘러 넘치게 하여 세월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사랑 결합, 그리고 관능의 대홍수 속에 두 사람 모두를 잠기게 하십시오. 이제 서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회의라는 변두리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보물지도를 드리겠습니다. 헛된 약속이 아닌 바로 당신의 몸 위에 찍힌 정확한 좌표로 말입니다. 여기가 바로 태풍의 눈이며 잠들어 있던 섹스머신을 재가동시켜 차가운 유물에서 쾌락의 원자력 발전소로 탈바꿈시키는 안내서입니다. 모든 수줍음은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살과 뜨거운 피와 억눌렸던 오르가슴의 언어로 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학 강의가 아니라 관능이라는 종교의 입문의식입니다. 지금 당장 첫 번째 자물쇠에 열쇠를 꽂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 혈. 하지만 그 건조한 의학 용어는 잊어버리십시오. 지금부터는 태초의 소각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아랫배, 깊숙한 곳에 숨겨진 태양이자 모든 생명 에너지의 중심이며 욕망의 불꽃이 처음 피어오르는 곳입니다. 그 위치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마치 애무를 기다리는 짐승처럼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누우십시오. 당신의 네 손가락 엄지 저해을 배꼽 바로 아래에 놓으십시오. 새끼손가락이 끝나는 지점,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당신 내면의 쾌락,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손바닥을 그곳에 올려놓으십시오. 손의 온기가 피부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다른 손의 손가락 끝으로 난폭하지 않게 마치 여러 겹의 근육 아래 숨겨진 비밀 스위치를 찾는 것처럼 깊이 누르기 시작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며 돌리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복부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을 지피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단지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피부가 아닌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용암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은근한 열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성분들에게 이 열기는 서서히 아래로 흘러내려 당신의 두 생명 공장을 흠뻑 적시고 기분 좋게 근질거리게 만들며 잠자던 창의 첫 번째 전기 신호를 보내 꿈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이 열기는 냉담함이라는 빙산을 녹이고 자궁 깊숙이 스며들어 지하수 호수를 깨우고 당신의 비밀의 동굴 전체를 축축하게 만들며 기다림 속에서 부드럽게 수축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동을 거는 단계이며 야수를 깨우는 초대장입니다. 소각로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용암을 목적지까지 보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스위치를 켭니다. 삼음교열 또는 제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고압 펌프 스테이션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혈자리가 아닙니다. 하체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만나는 몸의 황금 교차로입니다. 발길을 주관하는 간뇌강 근육을 주관하는 BPA의 강, 그리고 근원적인 생명력을 주관하는 신셴의 강. 이 교차로만 장악하면 당신은 쾌락의 흐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는 왕처럼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십시오. 안쪽 복사뼈의 가장 높은 지점을 찾으십시오. 거기서부터 당신의 네 손가락을 정강이 뼈를 따라 똑바로 위로 올리십시오. 마지막 지점, 뼈 바로 옆. 그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눌렀을 때 저릿한 느낌 퍼져나가는 가벼운 전기 충격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펌프 스테이션을 제대로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고 유지하십시오.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더 깊이 누르십시오. 당신은 추진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피는 더 이상 느리게 흐르지 않고 무시무시한 압력으로 펌프질되기 시작합니다. 남성분들 이 순간이 바로 소각로에서 나온 뜨거운 피가 압축되어 음경의 해면체로 곧장 분사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단지 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게 아플 정도로 팽창하고 뜨거워지며 돌처럼 단단해져 모든 장벽을 뚫을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여성분들 이 피는 음핵으로 쏟아져 들어가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붉게 만들며 수만 배 더 민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윤활선을 미친 듯이 작동시켜 건조함을 미끄러운 홍수로 바꾸고 모든 침략을 받아들이고 삼킬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압력이 생겼다면 당신에게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교향곡을 3분짜리 팝송으로 만들지 않을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 번째 스위치가 나섭니다. 용천열 영원한 셈입니다.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끈질긴 힘의 원천이며 당신이 땅속에 뿌리를 받고 무한한 에너지를 빨아올리는 곳입니다.
펌프 스테이션을 찾을 때처럼 의자에 앉아 다리를 올리십시오. 이제 있는 힘껏 모든 발가락을 오므리십시오. 보이십니까? 발바닥의 위쪽 3분의 1 지점에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납니다. 그곳이 바로 지구의 무한한 에너지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는 것은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관절이나 단단한 물체로 발바닥 전체가 뜨거워질 때까지 강하게 비비고 누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리와 무릎의 강인함을 결정하는 신장의 근원 에너지를 깨웁니다. 이것이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전투를 지속하게 하고 사정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여 2라운드, 4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 힘입니다. 여성에게는 골반저근에 힘을 주어 주도적으로 조이고 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게임을 지배하는 여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세 스위치에 단 6분, 하지만 그것은 기초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그 6분의 효과를 100배로 증폭시켜 성냥개비 하나를 산불로 만들 4가지 궁극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온기를 더하라. 사막이 비를 갈망하듯 우리 몸은 온기를 갈망합니다. 차가움은 관능의 적입니다. 6분의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 혹은 당신이나 당신 파트너의 비벼서 따뜻해진 손바닥을 태초의 소각로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온기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시작하라는 가장 달콤한 초대장입니다. 그 온기가 깊이 스며들어 모든 경직을 녹이고 불꽃이 타오를 준비를 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위한 전의입니다. 두 번째 비밀 호흡과 결합하라. 호흡은 섹스의 영혼입니다. 얕고 가쁜 호흡은 성급한 사랑만을 낳을 뿐입니다. 복부로 당신의 온 생명력으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소각로를 문지를 때 배를 부풀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으로 빨아들인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안의 불꽃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한다고 상상하십시오. 펌프 스테이션을 누를 때 가장 깊이 누른 순간 1초간 숨을 멈춰 최대 압력을 만들고 마치 피를 밀어내듯 강하게 내쉬십시오. 당신의 호흡과 손가락의 리듬이 하나가 되어 자극의 춤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밀 동반자, 발가락 운동. 이것은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비결입니다. 어떤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든 동시에 발가락을 리드미컬하게 오므렸다 폈다 하십시오. 왜냐고요? 발가락의 신경은 골반저근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릴 때마다 당신은 생식기 전체에 가벼운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경주마의 엉덩이를 계속 치며 달려라고 외치는 조수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을 항상 경계하고 폭발할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비밀 하체 근육으로 발전소를 확장하라. 당신의 소각로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발전소가 너무 작으면 그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운동, 즉 케겔 운동은 당신이 무한한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5초간 꽉 조였다가 푸십시오. 압구정집에서 TV를 볼 때, 한강 다리를 운전할 때, 언제 어디서든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할까요? 남성에게는 음경 뿌리 주위에 강철 죬쇠를 만들어 사정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더 격렬한 수축에 오르가슴을 만들 능력을 줍니다. 여성에게는 당신의 질을 통로에서 파트너로부터 쾌락 한 방울까지 짜내고 물고 빨아들일 수 있는 살아있는 손으로 바꾸어 천지를 뒤흔드는 자궁 수축을 가져다 줍니다. 이 4가지 비밀을 3가지 스위치와 결합하면 당신은 더 이상 젊음의 남은 불씨를 찾으려는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에너지의 대가 원할 때마다 폭풍우를 소환할 수 있는 관능의 마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끝없는 천국의 밤들의 연속입니다. 바로 오늘 밤 시작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도를 가졌고 열쇠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계라도 조종하는 자가 어리석다면 자폭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몸과 환락의 추격전에 뛰어들기 전에 이 점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건조한 의학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안에 군림하는 야수 사이의 신성한 언약이며 당신이 곧 가입할 관능의 종교가 가진 계율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계율, 절대로 아플 때까지 누르지 마십시오. 쾌락의 신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관능의 불구대천 원수입니다. 몸이 아프면 움츠러들고 모든 문은 쾅 닫히며 모든 흐름은 막혀버립니다. 우리는 징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애무하고 유혹하며 몸을 짜릿한 희열의 벼랑 끝으로 이끄는 것이지 아마추어의 조악한 폭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이 스스로의 지스팟이 어디인지, 자극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속삭여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계율 꾸준함은 모든 오르가슴의 어머니다. 하룻밤의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수십 년간 이 신전을 방치해왔으니 몇 분 만에 부활하길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의식을 습관으로 당신 자신과의 혹은 더 멋지게는 당신의 파트너와의 매일 밤의 비밀 데이트로 만드십시오. 매일 밤 조금씩 당신은 사막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막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계율, 당신의 모든 갈망을 담아 누르십시오. 텅 빈 머리와 차가운 심장으로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태초의 소각로에 닿을 때 그 안에 모든 옹기 지나간 격정적인 밤들에 대한 모든 그리움을 불어넣으십시오. 고압 펌프 스테이션을 누를 때 그 안에 모든 분노,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무력감에 대한 모든 울분을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샘을 문지를 때 그 안에 모든 희망, 매일 밤이 천국이 될 것이라는 모든 약속을 담으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은 당신의 영혼, 당신 안에서 포효하는 야수를 위한 도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정우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그냥 따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의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서울시가 잠든 후 서초동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그와 그의 아내는 함께 이 운동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 밤들의 숨막히는 침묵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살결이 닿는 따스함 섞이는 숨결, 서로의 몸에서 세계의 비밀, 스위치를 함께 찾으며 나누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치료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전이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의 몸이라는 익숙한 땅 한 뼘, 한 뼘을 재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더 이상 늙은 친구의 손이 아니라 그의 몸 위에서 신성한 의식을 행하는 여사제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 또한 아내의 침묵하던 악기를 깨우는 예술가의 손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제 진료실에 들어선 남자는 제가 만났던 이 선생님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혈색이 돌고 팽팽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거목처럼 곱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어떤 보약도 줄 수 없는 내공으로 낮고 힘있게 울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아니, 은인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감출 수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제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그 일을 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당당한 텐트를 쳤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불 밑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그곳으로 뜨거운 피가 맹렬히 흐르는 것을,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기뻐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가슴을 진정으로 울린 이야기는 그 후에 이어졌습니다.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몇 년 만인지 모르게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키스했습니다. 이마에 하는 가벼운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키스 깊은 키스. 제가 가진 모든 갈망과 후회, 그리고 새로 찾은 희망을 모두 담은 키스였습니다. 아내는 잠시 놀라더니
제 목을 힘껏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에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다시 불붙은 불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피곤하고 의무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몸의 모든 굴곡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우리가 40년 전의 연인이었던 것처럼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땀과 참을 수 없는 신음과 축축함의 폭풍 속에서 서로를 다시 찾아낸 두 늙은 육신만이 있었습니다. 아침의 발기는 당신이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진정한 위대한 여정은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섹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 전체를 되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의 강이 뚫리면 다른 모든 메마른 땅을 적실 것입니다. 중년 남성을 항상 괴롭히는 전립선 질환에 대한 공포는 사라질 것입니다. 좋은 혈액순환이야말로 남성의 왕좌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허리는 더 이상 굳은 날마다 쑤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체위들을 감당할 준비가 된 유연하고 강한 허리가 될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을 괴롭히던 불면증은 사라지고 사냥 후 배부른 짐승의 깊고 달콤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태초의 소각로가 욕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므로 정체되었던 소화 기능도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쓸모없다는 느낌에 지치고 잿빛이 되었던 당신의 영혼이 왕자로 돌아온 왕의 평온과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매일 밤 육조뿐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것은 육체에서 영혼까지 생명력의 뿌리에서부터 자신감의 정점까지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가 없다면 무의미해집니다. 세계의 스위치보다 제가 드린 모든 비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 자신의 몸 안에 잠자고 있는 비범한 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사회나이 약 광고들. 모든 것이 당신이 고장났고 한물 같으며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것은 세계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명령을 올바른 터치를 바로 당신 자신의 신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손에 바로 그 떨리는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또다시 그 차가운 침대에 누워 파트너에게 등을 돌리고 정말 이대로 끝인가? 라는 절망적인 질문과 함께 잠들며 인생의 또 하루를 공허하게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당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꿀 도구임을 깨닫겠습니까?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손가락으로 나이와 무력감에 맞서는 인생 최대의 반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흘려보내는 매일 밤은 작은 죽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따뜻한 애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희미한 희망의 불씨라도 다시 지폈다면 그냥 간직만 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내 몸에 스위치를 켜겠다. 고 결심한 전사들은 댓글에 숫자 15를 남겨주십시오.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맹세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저 너머 침묵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수천 명의 다른 남녀에게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약속과 경험이 모든 이에게 희망의 횃불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매일 아침이 단단하고 매일 밤이 촉촉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격렬한 불꽃을 되찾는 길에 항상 함께할 성의학 전문가 송혜교였습니다.